네, 안녕하세요. 상세 페이지 제작 알아보기 강의를 맡은 김용금 강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과 쿠팡, 위메프, 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 알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위메프, 아마존 내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 제작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실 건데요. 같이 한번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세 페이지 작업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상세한 그 설명 페이지, 즉 내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고객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더 이상 궁금증이 나오지 않게 제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글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도 촬영해서 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종이에다가 상세 페이지 기획이라는 거를 또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상세 페이지가 이제 온라인에 서비스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질문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대표님들의 그 전화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업무에 더욱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과 사진 이렇게 이제 제작해서 보이는 과정을 보시는데요. 요즘에는 PC보다는 모바일에 굉장히 집중돼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죠. 고객들이 이제 더 이상 PC보다는 모바일 쪽에서 거의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거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70에서 80%가 모바일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제작은 우리가 PC에서 하게 되지만 반드시 제작하고 나서 보고 나서는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글씨가 너무 작은지, 사진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들을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게 태백 닭발 편육이라는 글씨와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위에 이제 그 닭발 편육에 대한 사진과 또 글, 사진, 글 이렇게 이제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세 페이지 포인트에서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도는 레졸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시 캔버스의 해상도 설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에서 이제 포토샵에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 파일에서 뉴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고 거기서 제작할 가로 세로 사이즈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해상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반드시 72dpi로 하시는 게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예를 들면 150이나 300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인쇄에 적합하고 온라인에 서비스할 때는 반드시 72dpi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72로 안 하고 150이나 300으로 했을 때 모니터, 즉 모바일에서 보는 곳이나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그 70이나 150이나 300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건은 그게 고객한테 서비스 됐을 때 로딩 속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수하셔서 경쟁사의 사이트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라색 그 꽃이 보이는데요. 높은 해상도와 낮은 해상도라고 했는데 저렇게 낮은 해상도로 그러니까 72 이하로 한다든지 사진을 요즘에는 촬영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낮은 해상도로 이렇게 촬영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높은 해상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72dpi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수업에서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잊고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자면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플렛 같은 거를 제작해서 그 부분을 뭐 150이나 300으로 제작하여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이즈가 크게 또는 글씨의 크기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세 페이지 가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판매 채널의 판로를 고려해서 권장 가로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860을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는 860이 거의 이제 가장 큰 사이즈로 이제 보통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마다 가로 사이즈가 다들 틀립니다. 그래서 700대 있고요, 800대 있는데 보통은 860 픽셀 정도로 하면은 다른 마켓에도 서비스할 때 그 크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큰 거를 작게 했으면 작은 걸 크게 했을 때는 이미지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를 860으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마켓에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다. 그렇게 되면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모바일에서 이제 서비스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잼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는데요. 저것도 가로 사이즈 860. 모바일에 오시면 저게 이제 좀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작업 포인트에서 세로 사이즈입니다. 세로 사이즈는 거의 이제 그 제한을 두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마켓별로 사이즈가 또 세로 사이즈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는 아까 860 픽셀로 지정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세로 사이즈는 마켓별로 3000 픽셀에서 5000 픽셀로 분할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통 이미지라 그래서 사이즈를 크게 해서 세로로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제작하고 나서는 그걸 반드시 분할을 해줘야 되지, 분할하지 않게 되면 그게 온라인에 서비스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돼서 고객들의 이탈 확률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 사이즈는 3000 픽셀로 분할해서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세로 사이즈가 수만 픽셀이 넘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이미지 속도가 늦어져서 고객들의 이탈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저것도 전부 다 이렇게 보이게는 다 붙여서 통 이미지로 보이지만 저거는 이제 전부 다 분할해서 예를 들자면 저기 말씀드렸던 3000 픽셀로 분할해서 저렇게 서비스를 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가로는 860에 세로는 분할해서 3000 픽셀로 이렇게 분할된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상세 페이지 포인트에 모바일과 PC 화면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상세 페이지 작업할 때 보통은 PC에서 보통 작업하게 되죠.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요즘엔 포토샵 이외에 템플릿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모바일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글자 크기라든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서 글자 크기는 PC에 작업한 것의 1.5배 정도 크게 해서 모바일에 서비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손으로 확대 축소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과하고 다래가 있는데요. 사과와 다래 지금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저 정도는 잘 이제 상단은 1단 구성, 그 다음에 이미지가 두 번째 단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모바일, 오른쪽은 PC 버전인데요. 저 부분에서 제가 사과하고 지금 다래만 있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제 우측에 PC 화면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사진은 잘 보이지만 저 검정색 배경 쪽에 있는 글씨 부분은 이제 저게 글씨 부분은 지금 모바일에서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각 마켓마다 저게 확대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확대 축소가 안 되는 지금 채널도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고객이 저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손으로 확대하면 잘 보이게 되지만 다른 마켓 채널에서는 확대가 되지 않는 채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는 확대 축소 안 하고도 잘 보일 수 있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피로도가 오게 됩니다. 고객의 피로도가 오게 되면 사이트를 보다가 다른 사이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파일 저장 형식입니다. 상세 페이지 작업 완료 후에 포토샵으로 저장할 때는 1차 원본 파일인 PSD 파일로 저장하게 되고요. 2차는 JPG나 JPEG로 저장을 해서 웹용으로 서비스하시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JPG나 JPEG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켓별로 서비스하실 때 2차 저장한 파일이 JPG나 JPEG는 같은 형식이 되겠고요. 같은 이름을 확장자로 JPG, JPG 또는 PNG나 GIF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웹용 서비스할 때 예를 들자면 저 이미지에 지금
병이 하나 있죠. 예를 들면 저거를 잼이라는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잼하고 점을 찍게 되고 그 뒤에 확장자로 JPEG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자, 파일 확장자는 파일 익스텐션에서요. 파일 이름 뒤에 점이 붙게 되고 점 뒤에 붙은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6번째 상세 페이지 작업 포인트, 이미지 용량 최적화입니다. 옵티마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제 웹에다 서비스할 때 2차 저장하는 그곳입니다. Save for Web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Save for Web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야지, 체크를 안 하게 되시면 굉장히 뭐랄까 보기엔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이것도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JPEG 그 다음 항목은 옵션에 Very High, 그래서 Very High는 그 옆에 있는 퀄리티 80하고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옵티마이즈를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가지 이제 보셨고요. 각 마켓별로 상품 상세 페이지 크기와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한 장 이미지 기준으로 지금 한 장, 지금 아까 제가 분할을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분할했을 때 한 장, 즉 예를 들자면 세로 3000 픽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가로 사이즈 86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네이버에서는 이제 장당, 즉 한 장당 5000 픽셀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자유롭게 그 용량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 장의 용량 사이즈는 오른쪽에 보시면 20MB가 되겠고요. 형식은 JPG, JPEG, PNG, BMP, GIF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가로 사이즈 780입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조금 작죠. 그리고 세로 이미지도 네이버에 비해서 2000 픽셀 작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3000 픽셀, 그리고 용량은 한 장당 용량은 3메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G마켓 옥션입니다. 이베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G마켓 옥션은 가로 사이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860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4000 픽셀 되고요. 총 길이는 4만 픽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당 용량은 10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1번가입니다. 11번가는 가로 픽셀 831 픽셀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용량에 맞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당 1메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는 가로 사이즈 조금 크죠? 890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인터파크까지 그 채널을 확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다 그러면 890으로 제작하고 그 다음 작게 이렇게 하셔야 돼서 만약에 인터파크에서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890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860으로 줄이고 쿠팡 780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메프입니다. 위메프는 가로 사이즈 굉장히 특이하죠. 758 픽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로는 3000 픽셀에 해당이 되고요. 형식은 JPG, JPEG, PNG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각 마켓별로 상세 페이지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제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하시다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들어가서 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자 모드에 해당이 되고요. 관리자 모드에서 상세 페이지 등록하는 곳입니다. 등록하는 곳에서 스마트 에디터 1 작성하기의 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거의 네이버의 블로그 제작하듯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사진 올리기, 동영상 올리기, 그 다음에 정렬이라든지 가로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글씨 크기라든지 또는 구분선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HTML로 제작을 해서 이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등록을 했었지만 지금은 각 마켓별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네이버의 스마트 에디터 1에서는 불러들이기 형식으로 사진도 동영상도 불러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지금 글감과 라이브러리와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어 글감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기존에 등록했던 글감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기존에 등록했던 상품들을 불러와서 여기에다 링크 형식으로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사진들을 등록하게 되면 그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사진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만약에 푸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성 의류라든지 또는 유아동 사이트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미 템플릿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클릭하고 사진 있는 곳은 사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사진 있는 곳은 사진을 교체하시면 되고 글이 있는 곳은 클릭해서 글을 우리 사이트에 맞춰서 우리 상세 페이지에 맞춰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하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쿠팡 상세 페이지입니다. 자, 쿠팡 상세 페이지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팡의 관리자 모드고요.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대표 이미지 등록하는 곳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은 쿠팡의 상세 페이지 등록하는 곳입니다. 쿠팡도 지금 추천 그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푸드, 식품, 패션, 그 다음에 잡화, 기타, 뷰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5가지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시면 편리하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쿠팡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뉴들이 있어서요. 중간 정렬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켓별로 요즘에는 이렇게 템플릿 툴들이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과 글과 동영상 잘 준비해서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쿠팡에서 등록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쿠팡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판매자 또는 사업자 명.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에 넣지 마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무관한 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에 넣지 않고 쿠팡에서 등록되어 있는 곳에다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또는 사업자 이름이라든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웹사이트 URL 그리고 판매자 또는 사업자 관련 정보 판매자가 하는 다른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할인, 무료 배송 등 홍보 문구 이런 것들은 넣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넣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메프입니다. 위메프 상세 페이지고요. 위메프는 이미지 이것만 만들면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메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상품 이미지입니다.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PC,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리스팅 이미지, 모바일의 상품 리스팅에 활용하는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3번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기재하는 이미지이고요. 필수 제작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수로 제작해야 돼서 고객들한테 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번째 딜 이미지입니다. 딜 이미지는 위메프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삽입하고 싶을 때는 딜 이미지 항목에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딜 이미지를 넣지 않고 딜 이미지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대표 이미지로 서비스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메프 상세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장점 잡지 광고 페이지처럼 깔끔하게 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는 정사각형으로 서비스하실 때는 460에 460 이렇게 하고 2메가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에서 3가지 최대 3개의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게 되시고요. 대표 이미지는 필수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딜 이미지는 1개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하지 않을 때는 대표 이미지로 대신하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 제작하실 때요.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 이미지로 460에 460 있고요. 또 와이드형으로 있습니다. 와이드형의 사이즈는 580에 320 그리고 파일 포맷은 JPG, JPEG, PNG 형식으로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메가로 제작하셔야 되고요. 파일명의 길이는 45자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딜 이미지, 아까 그 직사각형 이미지 있죠? 그거는 580에 320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랬고 마찬가지 2메가 이하이고요. 1개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제작 가이드입니다. 이미지 제작 가이드는 위메프는 상품의 상하, 좌우에 여백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460에 460, 정사각형일 때는 그 여백을 25픽셀,
그리고 직사각형일 때는 20픽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눕기 컷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눕기 컷은 눕기를 하고 배경지는 흰색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눕기도 마찬가지 460, 460, 580에 320으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분할하고 테두리 삽입, 그라데이션 배경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에 포함되는 텍스트 이외의 모든 텍스트는 지금 그 이미지 안에는 넣으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만약에 그 상세 페이지, 그 대표 이미지에 넣으실 때는 반드시 대표 이미지보다는 작게 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 이미지는 노출되는 가격과 동일한 상품 한 개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MF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규격에 맞춘 25픽셀과 20픽셀에 맞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페이지고요. 그리고 UMF 제작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배너 이미지 사이즈 758픽셀에 최대 3000픽셀까지 하실 수 있고요. 최소는 300x300픽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개에서 최대 50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3000픽셀이 넘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분할 이미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로 사이즈가 3000픽셀이 넘지 않을 때는 그 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고객을 구매로 이끌 수 있는 내용들 좌우에 여백이 없거나 없이 풀 이미지로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품 정보는 되도록이면 심플하고 명확하게 하고 이미지는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매출이 전체 60%가 넘기 때문에 핸드폰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글씨 사이즈입니다. 글씨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즉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이즈는 최소 18포인트 이상으로 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폰트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업용 무료 폰트로 제작하시는데 안전한 거는 대표 무료 폰트로 네이버의 나눔 폰트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 상세 페이지입니다.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는 왼쪽에 그 대표 이미지 쪽을 보면요. 여자 원피스 입은 쪽이 보이고요. 그리고 작은 박스 상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게 더합 7개의 지금 이미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왼쪽에 있는 대표 이미지 하얀색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5장의 이미지는 연출 이미지를 제공해도 되고요. 마지막에는 영상을 제공해 주시면 서비스 하실 때 최적화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요, 모든 상세 페이지 하나 이미지의 상품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이미지, 6개 이미지 그리고 하나의 동영상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좋은 이미지는 고객이 상품을 쉽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미지는 선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공하는 게 아마존에서는 대표 이미지 대신에 기본 이미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미지가 검색 시에 고객에게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는 흰색 배경지에 판매하는 상품만 표시돼야 되고요. 상품 이미지 프레임을 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에서 사용 중에는 주변 환경과 함께 배치된 상품 다양한 각도로, 아까 6장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주변 환경과 배치된 상품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특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는요, 해당 카테고리 상품은 페이지 스타일 가이드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일부 상품 카테고리에서 해당되는
아마존 이미지 표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이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 또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카테고리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품 이미지에 대한 사이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미지 배경은요, 국내에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국에 마찬가지로 기본 이미지, 국내에서는 대표 이미지라고 말씀드리는데 배경은 순백색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 검색했을 때 상품 페이지하고 이제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경지는 우리가 모바일과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제공할 때 컬러 값은 RGB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RGB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즉 레드 컬러, 그 빛의 삼원색인 RGB. 그래서 색상 값은 255, 255, 255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대표 이미지는 흰색 배경지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는 실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그 사진이어야 되고요. 전문적인 사진, 그 사진으로 촬영한 거를 하셔야 되지, 촬영이 하지 않은 그래픽이라든지 사파 또는 모형 또는 자리 표시자는 허용, 그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고객한테 혼동, 즉 혼란을 주기 때문에 액세서리 또는 소품 이런 것들도 표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 이미지에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배송이 됐을 때 그 상품, 즉 서브로 디스플레이했던, 연출했던 여러 가지 소품들도 같이 오는 걸로 고객이 혼동하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에는 순백색에 그 다음에 배송할 그 상품만 거기다가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제작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다른 그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대표 이미지에 다른 것들도 배치했다 그래서 그것 예쁘게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배치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순백색에다가 도착할 수 있는 그 상품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모양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 기본 이미지가 보통은 이제 한 장에서 세 장까지 제공하고 9장까지도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될 때요, 거기에다가 막 같은 이미지를, 사실 거기 보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한 장 줬을 때 최대 3장까지 주면 점수를 주게 되니까 판매자분들이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3장까지 동일한 이미지를 또 서비스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이거는 점수는 얻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면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왜 이렇게 동일한 거를 이렇게 3장을 같이 제공을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기본 이미지에 아마존에서는 앉아 있다든지, 예를 들면 아까 원피스 입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앉아 있다든지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또는 기대거나 누워 있는 사람의 모델을 이렇게 해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델은 서 있는 상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액세서리를, 기본 이미지는 마네킹의 그 외관과 상관없이 마네킹의 어떠한 부분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용 그리고 남성용 의류 기본 이미지는 상품을 사람 모델에 착용하거나 바닥에 펼쳐놓고 보여주셔야 되지, 보이지 않는 마네킹은 상품이 가려지지 않는 한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마네킹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마네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투명 마네킹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무관하겠지만 투명이 아닌 그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 마네킹을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용 그리고 남성용 의류의 기본 이미지는 상품을 사람 모델에 착용하거나 바닥에 펼쳐놓고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보여지지 않는 마네킹, 즉 투명 마네킹으로 상품이 가려지지 않는 한 이거는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는 아동, 그 다음에 유아 의류를 입은 사람, 그런 모델을 기본 이미지에서 아동 또는 유아
의류를 입은 모델 표시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상품 전체가 보이도록 바닥에 펼쳐지거나 보이지 않는 마네킹, 즉 투명 마네킹으로 사용해서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기본 이미지는, 신발은 그 45도 각도 왼쪽을 향해서 신발 한쪽이 이제 한 짝만 찍힌 상태로 대표 이미지, 즉 기본 이미지로 하셔야 되고요. 자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셀프 이미지 상품 촬영 동영상이 유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우측 쪽에 보시면 프로덕트 디테일에서요. 여기에다 제공하는 거는 각 그 카테고리마다 내용이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프로덕트 디테일은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그 규칙입니다. 고객은 가장 먼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셀러의 오퍼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정책은 각 상품 상세 페이지에 고유한 단일 아이템만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을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련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하고요. HTML, 자바스크립트 또는 기타 코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국내 서비스도 상세 페이지에 이것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자료 또는 그런 링크, 연락처 정보, 그 다음에 플롯 스포일러, 그리고 리뷰 또는 리뷰 요청, 광고 등 부적절한 그런 콘텐츠를 제외를 시키셔야겠습니다. 또한 상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상세 페이지가 있는 상품에 대한 중복 페이지를 생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일한 걸 계속 인지하시면 안 되고요.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구성하셔서 페이지를 제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상품, 또 버전에 대한 신규 상세 페이지를 생성하셔야 되고요. 기본 상품과 관련된 유효한 선택 사항만을 생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그 유튜브에 지금 그 댓글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이미지 분할 때문에 페이지가 느린 걸 몰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지 분할 때문에 분할을 하지 않고 통 이미지로 하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페이지가 느려지기 때문에 경쟁자 사이트에 비해서 이제 느려져서 어떻게 되면 이탈 확률이 높게 되고요. 서비스도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들어온 내 페이지에, 그리고 만약에 광고를 했으면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온 페이지에 우리 페이지가 느려서 다른 데로 이탈하게 되면 정말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3000 픽셀로 분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구매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나요? 예, 맞습니다. 상품을 만약에 폰트를 만약에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구매를 한 다음에는 또 뭘 하셔야 되시냐면은요.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되냐면 구매한 그 내용 있죠. 그걸 받았던 그 내용,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매했던 내용 있죠. 그거를 꼭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폰트를 쓰시고 나서 그 폰트 회사에서 이걸 구매하셨습니까? 했던 그 이력, 그런 이력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잘 보관해서 가지고 계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구매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사이트 개설할 때 개성 있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심플하고 가독성 있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카테고리마다, 즉 상품의 그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 상품이 패션이냐, 잡화냐, 또는 푸드냐, 유아동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개성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심플하고 가독성 있는, 그런데 처음 만약에 내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심플하고 가독성 있는 상세 페이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심플하게 하고 가독성에 있다는 것은 글씨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줄간격이라든지 자간 같은 거, 특히 모바일에서 보시면서 잘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개설할 때 개성 있는,
예, 맞습니다. 이 개성 있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고객들이 이제 고객층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내 상세 페이지에 맞춰서 고객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탑셀러로 움직이고 있다, 또는 내가 이제 고객층이 명확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개성 있는 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 진입한다든지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심플하고 가독성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오늘 지금 상세 페이지 제작 규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공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에서는요, 잠깐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요, 쿠팡, 위메프, 아마존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지금 쭉 살펴보셨고요. 네, 상세 페이지란 뭔가 해서 우리가 상세한 설명이다 말씀드렸고, 여기는 초등학생들도 물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상세 페이지가 심플하게 제작하는 건 좋고요. 심플하면서 길이가 이제 3000 픽셀로 여러 장 있는 거, 즉 고객이 내 상세 페이지 들어왔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짧고 간결한 거를 이제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그 5G 시대가 돼서요, 영상까지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길고, 그 다음에 긴 거를,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자세하게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도 물어보지 않고, 더군다나 전문 용어, 대표님들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를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세 페이지 글과 사진,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걸 보셨고요. 다음은 해상도는 72 DPI, 다트 퍼 인치고요. DPI라고 하는 거는 한 점을 1인치, 1인치에 가로 세로 1인치에 는 2.54cm입니다. 거기에 72개의 작은 네모난 알갱이가 들어갈 수 있게 표현하면 좋다 그랬고, 이거보다 더 크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 할 때는 내 사이트가 무거워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제 가로 크기는 860으로 하는 게, 아까 보셨을 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890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860으로 제공을 하실 수 있으면 서비스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지금 가로는 860, 그리고 마켓별로 세로 사이즈는 3000에서 5000 픽셀로 한 장당 이렇게 분할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860에 3000 픽셀로 이렇게 하시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제작하실 때는 어떤 걸로요? 모바일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작하실 때 보통은 PC에서 제작하시기 때문에 다 제작하고 나서 모바일에 완성된 거를 갖다 놓고서 보시고 나서요,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다 한 다음에 해서 시간을 더 소요를 하시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제작하고 모바일에서 한번 보시고, 한 장 제작하고 모바일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는 제작하고 갤러리에다 놓고서요, 갤러리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서비스한 걸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내 카톡으로 보내서 카톡에서 한번 보셔서 저 밑에 있는 검정색 글씨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포토샵에서 제작할 때 1차는 PSD, 2차는 JPEG로 이렇게, 또는 JPEG로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미지 용량 최적화해서요, 포토샵에서 하실 때 JPEG, 베리 하이, 그리고 특히나 옵티마이즈, 최적화해서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각 채널별, 각 마켓별로 가로 세로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860에 한 장당 5000 픽셀, 쿠팡은 780에 3000, 지마켓 860에 4000, 11번가 831에 길이는 용량에 맞춰서 한다 그랬는데 추천은 3000 픽셀 하겠습니다. 그래서 831에 3000, 인터파크는 890에 3000, 위메프는 758에 3000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추천드리는 거는 JPEG로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마켓별로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요, 네이버에서는 잘 개발을 해놨죠.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플랫폼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상세 페이지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는 페이지다 말씀드렸고, 스마트 에디터 1에서 작성하실 때 왼쪽 상단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그 다음에 영상, 그리고 이제 글감,
그 저기 구분선, 그리고 이제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사이즈 같은 걸 할 수 있을 때 표 같은 것도 이제 불러드릴 수 있고요. 정렬, 그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하는 거. 그 우측에는 글감이라든지 템플릿,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분들이 또는 대표님들이 여기에다가 글감 같은 거를 내가 글감을 클릭해서 검색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자면 여성 우리에서 원피스를 판매한다. 원피스 검색하면은요. 근데 원피스 말고 우리 땡땡 상호, 땡 이름이 우리가 상호가 땡땡이다. 그러면 땡땡 원피스. 그러면 땡땡 원피스에 관련된, 즉 우리 회사에 관련된 원피스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 상세 페이지 안에 그 페이지를 우리 거를 로드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여기 제공됐던 사진들, 그리고 오른쪽에 템플릿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패션, 유아동, 그리고 푸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심플하고 가독성 있는 사이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이용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쿠팡입니다. 쿠팡도 이제 상품 등록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그 밑으로 내리면 대표 이미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면 상품 등록하기를 누르셔서 등록하는 곳에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쿠팡도 심플하고 가독성 있는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추천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추천 템플릿이 5개 위에 상단에 이렇게 제공되어 있고요. 밑에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라든지 굵기, 그리고 정렬,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서 각 마켓별로 지금은 판매자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상세 페이지 자체에 넣지 말라고 하는 항목은 넣지 않아 주셔야지 리스팅 하실 때 이제 상단 노출을 하실 수 있고요. 제작하실 때 넣지 말아야 될 거, 상세 페이지 안에 판매자라든지 사업자명, 이메일, URL, 웹사이트 URL, 그 다음에 판매자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다른 상품에 대한 내용, 할인이나 무료 배송에 대한 문구들은 상세 페이지 안에 등록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메프입니다. 위메프 이것 하나면, 이미지 하실 때 이거 하나면 이제 끝이다 말씀할 수 있는데요.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PC,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이미지, 리스팅, 그리고 상품 상세. 그래서 필수 제작은 아니다 했지만 반드시 필수로 상세 페이지는 제작을 하셔서 고객들한테 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딜 이미지, 즉 이거는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하실 때 460에 460, 그리고 2메가 이하로 JPG, PNG 이렇게 제공하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는 1개에서 3개까지 이렇게 제공하실 수 있고, 대표 이미지는 필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필수 이미지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심플하고 상품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에서도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저 분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병과, 그 다음에 그 수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기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접시가 있죠. 저것도 나무 접시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저 있죠. 수저도 만약에 주시게 되면 저걸 넣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빼고, 지금 저기는 아마 대표 이미지 중에 최소 3개인데 아마 2번째 이미지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저 분말만 저렇게 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대표 이미지 가서 보면 저렇게 분말만 놓고 싶지 않고요. 저렇게 예쁘게 놓고 싶은 충동을 이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를 하게 되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상품만 놓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이미지는 위메프에서 좀 특이하게 가로와 정사각형, YD형 2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가로는 460, 460, 그리고 YD형, 가로 정사각형, 그리고 YD형일 때는 580에 32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포맷은 동일합니다. JPG, 위메가, 그 다음에 상품명의 길이는 45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과 딜 리스팅 이미지가 있는데요. 딜 리스팅 이미지는 지금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580에 3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메프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특히 상품 누끼컷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누끼컷은 흰 배경지에 상품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흰 누끼컷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맨 밑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노출되는 딜의 이미지는 노출되는 그 가격하고 동일한 거를 상품을 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메프의 왼쪽 가로 세로에 그 여백이 있는데, 여백의 왼쪽 상단 가로 여백 오른쪽 하단 가로 여백,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위메프의 첫 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벤치마킹 하실 수 있고요. 제작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위메프 마찬가지 세로 사이즈 3000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넘게 되면 위메프 자체에서 이게 드랍시킬 수, 즉 사이트를 운영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을 구매로 이끌 수 있는 내용들, 18포인트, 특히나 18포인트 이상으로 모바일에 서비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마존 상세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상세 페이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 이미지에 지금 6장의 사진과 그 다음에 영상입니다. 영상은 지금 한 장 서비스 하실 수 있고요. 영상도 요즘에는 5G 시대에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입은 첫 번째 사진은 저렇게 배경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자 모델이 서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뒤에 배경지에 다른 뭐 이렇게 서 있는 배경지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에는 연출 사진을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6개 이미지와 하나의 동영상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 권장 사이즈고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주변 환경과 배치된 이미지 이렇게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 상품 페이지 스타일 가이드에서 일부 상품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아마존 이미지 표준 목록을 스타일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 사이트 표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사진으로 안 하고 내가 이거를 갖다 스케치한 내용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사파 모드를 대표 이미지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허용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 로고, 테두리, 그 다음에 색상, 워터마크 이런 것들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인데 프로덕트 디테일 있는 곳은 전부 다 채워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상세 페이지 규칙에서 HTML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안 되고, 외설적이거나 그 다음에 불쾌감을 주는 이런 내용도 하시면 안 되겠고, 이미지 상세 페이지에 들어있는 거 중복 페이지를 생성,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 신규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서비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 이외의 것들 이외에는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질문하셨던 분할에 대한 거, 폰트 구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성 있는 상세 페이지, 심플하고 그 다음에 가독성 있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질문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은 상세 페이지 알아보기에서 각 채널별로 이제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는 코로나 그 방역 규칙을 지키고서 이제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핵심 포인트들 잘 유념하셔서 제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